안녕하세요. 고찬스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저희 작년 6월에 나온 인공지능 컨텐츠 혁명의 책 순서대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뉴스 쪽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책이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분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뉴스하고 스포츠 분야가 실제적인 적용 사례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실험적인 시도를 넘어서서 이제 뉴스를 생산해낸다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중계라든지, 아니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라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뉴스하고 스포츠에 이어서 오늘부터 얘기 드릴 부분은 방송 쪽입니다. 제가 방송 쪽 일을 하기도 해서, 이제 방송 쪽은 애정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많이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방송 쪽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또 시도를 한 예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방송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은 실제적으로 활용 사례보다는 이제 이런 거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해서 뭔가 방송 쪽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거를 인공지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방송 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하고 추진하는 방송사가 영국의 그 공영방송사 BBC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BBC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C 얘기는 아마 제가 전에도 잠깐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전에 그 BBC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BBC 관련된 얘기는 두 번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중복되는 얘기가 약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BBC라는 회사는 그 방송 쪽에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가장 열심히 선도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공영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새로운 방송 기술을 적극적으로 실험. 왜냐하면 상업방송이나 이런 데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게 본인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당장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어서 그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야, 물론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몇 년 사이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야 이제 그게 투자도 하고 그리고 미래에 그런 게 먹거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직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 방송이 워낙 요즘 최근 들어서 특히 국내 방송이 점점 광고가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이라든지 위치가 조금씩 축소되는 상황이다 보니 미래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과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자꾸 남들을 쫓아가는 그런 팔로우 정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먼저 그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얘기가 이제 앞에가 너무 딴 얘기가 장황하게 됐는데요. 그게 오늘 BBC 얘기를 드리자면, BBC는 AI in broadcasting 이래가지고 모토를 내걸은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BBC 안에는 연구소가 있죠. 그런 거를. KBS도 있습니다. 미래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또 공영방송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 사실 이 KBS가 쫓아가는 모델이 약간 BBC 모델을 조금 쫓아가는 부분도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KBS가. 전체 BBC 모든 걸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BBC를 굉장히, 공영방송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송사라고 생각해요. 거기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등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가 하는 좋은 것들을 쫓아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인공지능은 아직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KBS는. 내부에 인공지능에 관심 있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희 KBS에서는 아나운서들이 15라고 해서 매 정시에 이제 뉴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새벽에도 해야 되겠죠. 아나운서들이 숙직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아나운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인공지능 아나운서로 대체하는 그런 연구를 외부의 인공지능 스타트업하고 같이 하고 현재 있다고 합니다. BBC 얘기 말고 이제 KBS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하여간 BBC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BBC는 굉장히, 거의 올해는 아니네요. 인공지능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몇 년 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착실하게 이제 연구를 하면서, 방송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도 깊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디오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책에서는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를 옆에 두는 게 아니라 BBC가 셋톱박스를, 사실 이거는 조금 BBC가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아셔야 이해를 할 건데, BBC가 좀 얘기가 복잡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서 셋톱박스, 저희가 케이블 TV 보면 셋톱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급해서 BBC의 그런 위성 채널이나 이 영국의 위성 채널을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합니다. 셋업을 어쨌든 하는데, 그 셋업에 그러니까 음성 인식 그런 걸 달아놓은 거예요. 인공지능 스피커처럼. 그래서 이 방송을 사람이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뭔가 조작할 수 있는 뭐 그런 연구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방송 제작에 들어가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거를 이제 편집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보고서에서는 영국에 굉장히 매년 하는 그런 큰 이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를 영국 전 국민이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유명한 축제인 거죠. 근데 그거를 속속들이 다 이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은 사실은 그 많은 걸 다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보여주기가 좀 어려웠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사가 일어나는 그곳에다 카메라를 갖다 놓고, 그 카메라가 그 영상을 찍는데, 거기에 사람이 인력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자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좋은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구도라든지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말하는 사람을 위주로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도를 잡을 때 옆에 이제 무슨 물건이 잘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이 카메라, 인공지능이 달려있는 카메라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커트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 선택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팅을 사실은 이제 PD들이 하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말하는 사람일 때는 주로 그 사람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처음에는 풀샷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중간 미들샷 하고, 그 다음에 바스트, 뭐 클로즈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이제 학습을 지금 인공지능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하던 일을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방송이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영국, 국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라디오 채널 같은 경우 하나를 날을 정해서 인공지능 데이, AI 데이 이래가지고 날을 정해서, 그때는 인공지능이 음악이 이제 아카이브라는 데 저장이 돼 있을 거니까, 인공지능이 그 라디오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이, 옛날 프로그램들 이렇게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죠. 그거를 다 선택을 해서 이제 편성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편성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사람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런 이제 실험도 사실은 BBC가 이제 채널이 많으니까 그런 이제 과감한 이제 실험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BBC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는 쪽으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BBC가 갖고 있는 영국 내에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BBC의 이런 그 연구는 단순히 BBC 방송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학들하고 다 연계가 돼서 그 대학들하고 함께 이제 일종의 팀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연구를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를 실제적으로 방송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매년 이제 공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BBC의 적극적인 노력은 앞으로 이제 방송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KBS에 몸담고 있지만 KBS도 조만간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인공지능 아나운서 관련돼서는 외부하고 연구를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지금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 지금은 너무 이제 방송사가 자체가 이제 딴 거 해결할 부분이 좀 많아서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일개 직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BBC처럼 적극적으로 다른 방송사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방송사라서 또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지, 상업방송은 실제로 현재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직접 적용될 만한 그런 것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연구고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BBC라든지 제가 바로 이어서 NHK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KBS라든지 이런 공영방송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이 이제 방송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연구에 대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NHK 얘기를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